안녕하십니까. 지구학의 이병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판구조론의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안 난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과정 중에서 첫 번째, 자, 대륙이 움직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대륙 이동설. 자, 두 번째, 대륙을 움직인 그 원동력이 설명이 안 되다가 대륙 이동설이 화려하게 이렇게 부활을 하는 거죠. 부활을 하게 됐는데, 자, 그때 대륙을 움직인 원동력이 지구 내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멘틀이 대류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은 장력이 생기게 되고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은 횡압력이 생긴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뉴 바다, 새로운 바다가 생성이 되고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은 횡압력 때문에 습곡 산맥이 생기더라. 자,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기게 되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은 오래된 지각이 소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마치 사람의 어떤 일생과도 같은 것 같아요. 태어나고 늙고 죽는 거, 이런 것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멘틀 대류설 역시도 좀 문제는 있었잖아요. 기술이 따라주지 못한다. 기술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연합군 같은 거 그런 전쟁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좀 독일이 좀 강했던 적이 있었는데 영화에서 잠수함 같은 거 보셨죠? 그렇죠. 잠수함. 자, 잠수함 같은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그 잠수함을 잡긴 잡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목적으로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 이제 뭘 알게 되냐면 음파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음파를 이용해서 잠수함을 잡다 보니까 그 음파를 이용해서 바다 밑에 있는 지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후에 자, 그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할 거냐면 음양 측심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잠깐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우리는 기술을 갖게 된 거예요. 자,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기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음양측심법이라고 부를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음양측심법. 감사합니다. 음양측심법. 자, 음파를 이용해서 자, 깊이를 잴 수 있다. 음양측심법입니다. 자, 음양측심법의 원리는 간단해요. 자, 이렇게 뭐가 있다? 바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다에 이렇게 배를 하나 띄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쭉 뭐가 있냐면 바다에 바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I can. 이렇게 반사돼서 I can 이런 얘기죠. 그죠? You can.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 이렇게 음파를 쏘게 되면 바다 밑에 가서 반사돼서 되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음파에 우리는 왕복 시간이라고 정의해보자. 왕복 시간. 이 왕복 시간을 우리가 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야호. 야호. 됐죠? 자, 그 다음 바닷속에서 음파의 속도를 알 수 있겠죠? 음파의 속도 바다 속에서. 음파의 속도를 알게 되면 음파의 속도에다가 왕복 시간을 곱하게 되면 왕복거리가 되는 거죠. 왕거리. 자, 우리의 관심은 왕복거리는 아니고 요 깊이가 되는 거니까. 그죠? 저 고등학교 때 별명인데 좀 안 좋은데 반토막. 제가 좀 키가 옛날에 작아가지고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음파의 왕복 시간에다가 음파의 속도를 곱하게 되면 왕복거리잖아요. 거기다 뭘 곱한다?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음파의 속도를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V라고. 왕복 시간을 우리가 측정하는 거니까 이걸 T라고 놓을게요. 그렇다면 내가 알고 싶은 관심은 요 깊이니까 요걸 수심이라고 한번 나볼까요? 수심?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수심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걸로 뺄게요. 됐죠? 그죠? 그러면 오케이. 음파의 속도 V에다가 왕복 시간 T를 곱해서 이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얼마?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바다의 깊이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이런 기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전 세계 바다 곳곳을 다니면서 바다를 갖다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놀라운 것들을 얻게 돼요. 놀라운 것들을 쭉 얻게 된다. 자, 그럼 바다 밑에 어떠한 지형이 있는지 해저 지형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우리 교재에 별로 있지 않지만. 자, 그럼 해저 지형을 여기다 표시 좀 할게요. 오케이. 여기가 바로 누구죠? 여기가 비치예요. 비치. 해안선, 비치. 그죠, 그죠? I wanna go to beach. 비치 가고 싶다. 그죠, 놀러. 자, 여기 비치가 되는데, 자, 처음 여기 해안선에서 수심이 얕은 이런 바다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를 우리 뭐라 할 거냐면, 대륙붕이라고 볼게요. 대륙붕. 수심이 200m 미만의 얕은 바다가 있어요. 자, 대륙붕 끝에서 이렇게 살짝 경사지는 면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걸 일컬어서 우리는 대륙의 경사면이라고 할까요? 줄여서 대륙사면이라고 부를게요. 대륙사면.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 대륙사면 끝에서 다시 평탄한 지형이 나타나는데 자, 대륙붕하고 평탄한 건 동일해요. 쌤. 그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건 깊잖아요.
여기를 일컬어 우리는 대륙대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니까 대륙붕이 됐건 대륙사면이 됐건 대륙대가 됐건 성은 대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주로 대륙지각이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바로 우리는 음향을 이용해서 바다 깊이를 재보면서 이런 걸 알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바다 깊은 곳에 뭐가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것 같아요. 오래된 해양지각, 오래된 지각이라고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래된 지각이 소멸하는 곳은 뭐가 있더라? 그래, 해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주 바닷속에 깊은 골짜기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해구라고 부르는데 해구. 자, 해구라고 하는 지형도 있고 자, 그 다음 바닷속에도 보니까 어떻죠? 깊은 바다지만 이렇게 평탄한 평원이 존재할까? 평원. 요걸 일컬어서 우리는 심해평원이라고 부릅니다. 심해평원. 자, 용어 좀 이해되시겠어요? 심해평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바닷속에도 보면 이렇게 산들이 존재해요. 산들. 바닷속에 있는 산이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 그렇죠. 해산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해산 중에서 정상 부분이 이렇게 평탄한 이런 해산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정상이 평탄하죠.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정해산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평정해산. 자, 프린스턴 대학의 지질학자인 기호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갖다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기호라고도 합니다. 기호. 뭐 잊으셔도 되고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멘틀 대류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상승하는 곳 혹시 기억나세요? 새로운 지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바닷속에. 우리 뭐라 한다? 해령. 그래서 바닷속에 마그마가 만든 해저 화산산맥이 있는데 얘를 일컬어서 해령이라고 한다. 됐죠? 이 정도 지형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복습 좀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뭐 있었죠? 대륙풍. 두 번째는 대륙사면, 경사면. 세 번째는 대륙대. 됐죠? 됐고. 바닷속에 있는 깊은 골짜기, 됐죠? 오래된 지각이 소멸되는 해구. 그 다음 바닷속에 있는 평원을 심해평원. 바닷속에 있는 산은 해산. 됐죠? 그 다음에 평정해산, 정상 부분이 평탄하다 이런 얘기죠? 평정해산. 자,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수면 위에서 깎였던 것들이에요. 풍화되고 침식됐던 것들. 위에 딱 깎인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닷속에 있는 마그마가 만든 산맥. 다시 한번 쓸까요? 자, 요즘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해저, 화산산맥. 자, 에브리바디 해저, 화산산맥. 그렇죠. 대체 이걸 해령이라고 부른다. 자, 바닷속에 있는 이런 지형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이렇게 바다 밑에 지형을 쫙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멘틀 대류에서 했던 게 기억나세요? 그래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이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 오래된 해양지각이 소멸하는 곳도 있었었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바로 멘틀 대류들이 조금 더 살이 붙게 되는 거죠. 보완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냐 하면 두 번째 이론이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생기게 된다. 해양저 확장설. 자, 별표 쳐두시고요. 자, 해양저 확장설이 등장을 합니다. 해양저가 확장된다. 자, 그럼 해양저 확장설은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요 해령이라고 하는 곳. 그래, 여기서 우리 뭘 했었죠? 그렇죠. 새로운 지각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지각이? 해양 지각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서 쭉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기억나세요? 또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죠, 뭐. 자, 여기 있던 어떤 멘틀 물질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죠? 자, 그럼 이 물질은 항상 어떻죠? 그죠? 지하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압력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압력이 점점 어떻게 되더라? 줄어들더라. 되시죠? 여러분 풍선 같은 거 높은 곳으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팽창하듯이. 물질 역시 마찬가지죠. 지하 깊은 곳에 있을 땐 거대한 압력을 받다가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좀 자유로워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여러분들 에너지가 많을수록 좀 자유로워지는 거. 그래서 올라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에 비해서 비포, 애프터 압력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는 거. 압력 감소. 자, 압력 감소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 그렇죠. 바로 마그마가 생겨요. 마그마인데.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리할 텐데 여기서 좀 묶어주자고요. 자, 마그마도 보게 되면 좀 재밌게 사람처럼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그죠? 우리 같은 뭐 동양계통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마그마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이 좀 어두운 마그마도 있고요. 색깔이 밝은 마그마도 있어요. 색깔이 중간 정도도 있고. 색깔이 어두운 마그마를 뭐라 그러냐면 지금 아예 외워두시죠?
여러분 아마 자 양반이실 테니까 아닌가요? 모르죠. 뭐 족보 같은 것들은. 하늘천 땅지. 천자문 아시죠? 그래요. 하늘천 땅지. 그 다음에 어라 답 못하시네. 하늘천 땅지. 뭐 안 배웠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늘천 땅지? 그래요. 거물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걸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할게요. 현무암질. 자 현무암질 마그마는 거물현이니까 색깔이 검다, 어둡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무자가 들어있는 걸 보니까 좀 무겁다라고 느끼면 안 될까? 그렇게 느끼면 땡큐. 그래서 현무암질은 어두운 색깔이 좀 무겁겠구나. 자, 이 깊은 곳에 있던 곳이니까 깊은 곳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죠? 무겁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크다. 그래서 깊은 곳에 있던 것이 올라오다가 마그마가 되니까 이해됐죠? 그죠? 밀도가 큰 그런 녀석이죠. 그래서 금속 원소를 좀 많이 갖게 돼요. 이렇게 무거운 건 금속 원소를 많이 갖는다. 그 다음 색깔이 좀 어둡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부를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은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뭐가 생겼다? 마그마를 만들었다. 근데 깊은 곳에서 올라온 친구니까 밀도 큰 금속 원소를 많이 가진 그런 녀석이니까 그게 무슨 마그마가 된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오케이 됐죠. 그지? 위로 올라와서 이 마그마가 바닷속에 식으면서 바로 해저 화산 산맥을 만드는 거죠.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해령. 자, 그래서 우리는 해령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 어디다? 해령.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 어디다? 해령. 됐죠? 자, 우리 우주를 보게 되면 우주에 별도 있잖아요. 별도 사람처럼 태어나고 늙고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해양 지각도 우리처럼 삶이 있다는 거죠. 태어나는 곳. 그럼 바다 지각이 태어나는 곳은 어디라고요? 해령. 해령.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멘틀 대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올라와서 만들어진 이 암석은 계속 이 자리에 있고 싶지만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그죠? 계속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해령을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잠깐 좀 뽑아볼게요. 옆으로요. 자, 여기가 해령이에요. 해령이고. 자, 그렇다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겼고. 선생님 반복하는 이유 아시죠? 이 시간에 외우라는 얘기예요. 압력 감소하면서 마그마가 생겨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된다. 근데 문제는 계속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령을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멀어지는 거죠. 멀어진다 무슨 얘기예요? 확장된다는 얘기죠. 확장. 자,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해양적 확장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해령에서 생긴 해양 지각이 해령을 두고 양쪽으로 확장을 하는 거.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묻게 되면 오케이. 해령 쪽에 있는 암석은 좀 어때요? 어리죠? 영해요, 영. Y-O-U-N-G. 가 틀리면 안 되는데, 젊은. 어린 지각이에요. 근데 해령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암석의 나이가 점점 어떻게 될까?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령에서 멀면 멀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은 증가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해령에서 생겼고 양쪽으로 가니까, 됐죠? 나이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이 뭐가 증가한다? 선생님 여기다 적을게요. 연령이 증가한다. 해령에서 멀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증가한다. 라는 주장을 해양적 확장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여기가 이제 바닷물인데, 바닷물. 자, 바닷물 위에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바다 위에 공기가 있겠죠. 근데 이제 황사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알잖아요. 그죠? 대기 중에. 미세먼지도 날리고, 황사 같은 거 날리고. 그러다 보면 어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 황사 같은 것들도 이렇게 바닷속으로 가라앉겠지요. 그 다음 바닷속에 있던 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밑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해양지각 위에 쌓이겠죠. 그래요.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좀 어려운 말로 퇴적물이라고 부를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퇴적물. 자, 그런데 자, 해령에서 멀면 멀수록 자,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쌓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령에서 멀수록 퇴적물의 두께 역시 어떻게 된다?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됐다고요? 땡큐.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되냐면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서 눌리겠죠. 중력에서 눌리다 보니까 이 아래쪽이 누구냐면 이게 움직이는 쪽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쪽. 물렁물렁한 약간의 유체적인 성질. 그러니까 자꾸 눌리는 거예요. 눌리면서 밀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퇴적물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서 점점점 오랜 시간에 걸쳐 중력이 돕겠죠. 그래, 눌리는 거죠. 눌리면서 밀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령에서 멀면 멀수록 이 바다의 깊이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수심도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양적 확장에서 수심이 증가할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곳이 있다면 우리 멘트대로에서 배웠어요. 그죠? 당연히 뭐가 있다? 내려가는 곳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올라왔으니까 내려가야 되겠죠? 출구, 들어가는 곳. 자, 그곳이 바로 어디다? 해구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오래된 해양 지각이 이렇게 오래된 해양 지각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륙보다는 해양 지각이 아까 얘기했지만 어때? 좀 무거워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현무암질, 금속원소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령에서 생긴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하다가 이렇게 대륙을 만나면 대륙 밑으로 이렇게 쭉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진행할 거예요.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뭘 만들었죠? 그렇죠. 아까 해구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해구는 바로 어떤 곳이 될까? 그렇죠. 해양 지각이, 오래된 해양 지각이 소멸되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해양적 확장을 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해령이라는 곳에서 해양 지각이 태어나고 쭉 이동을 하다가 해구에서 소멸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됐죠. 그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당연히 연령은 증가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뭐 연령이 증가하고. 두 번째, 토작물의 두께 두꺼워지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 세 번째, 수심이 증가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죠? 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 제가 잠깐 이렇게 다음에 배울 건데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지자기. 기억나죠? 고지자기. 예전에 지구자기장이라고 하는 것들. 이건 우리가 2강 들어갔을 때, 1강이 아니라 2강 들어갔을 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해만 좀 해볼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나침반 아실 거예요. 모른다고요? 나침반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침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침반. 자, 방향을 알려주는 걸 나침반이라 그래요. 나침반을 보게 되면 나침반에 뭐가 있냐면 북극과 N극, 북극과 N극이란다. 제가 좀 잠이 안 깼나요? 자, 북극과 뭐가 있어? 남극.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그럼 N극은 어디를 가리키는 쪽이냐면 북쪽을 가리키는 게 N극이에요. 그럼 남쪽을 가리키는 건 무슨 극이라고 할까요? S극이라고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어렵죠, 그죠? 어렵지 않다고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나침판에 됐습니까? N극은 어디를 가리킨다? 북쪽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S극은 어디를 가리킨다? 남쪽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게 되면 지구는 커다란 하나의 사실은 자석이에요. 우리가 이 강에서 배우겠지만 어떻게 만들었지? 자신이 만들었겠죠. 다음 강에 배울 텐데 무슨 얘기냐면 지구 밑에는 맨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어, 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핵. 근데 이 핵도 외핵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할 건데 외핵이 액체예요. 액체. 그 액체인데 거긴 되게 밀도가 크다 보니까 주로 26번 원자번호 누군지 아세요? 아, 철이 안 들었구만. 철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 철들이 막 이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지구는 커다란 자석의 성질이 됐는데 다음 강에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오케이 됐죠. 그죠? 지구는 현재 어떻다? 자북극이라는 게 있어요. 자북극. 자, 예를 들어 여기를 자북극이라고 할게요. 자석의 북극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이게 들으시고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순간 쭉 우리가 어제 해령을 왔지 감시하고 쳐다보고 있었더니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여기서 암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암석 속에 들어있는 게 광물이에요. 다시 한번 암석 속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광물. 광물 중에서 자석의 성질을 띠는 광물을 줄여서 자성광물. 자성광물. 따라하셨죠? 오케이. 이거 자성광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성광물은 결국 뭐다? 나침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성광물 중에서 그죠? N극이 어디를 향하냐라고 묻게 되면 당연히 N극이니까 어디를 향해? 여기를 향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암석이 생겼어요. 그 안에 뭐가 생겼어? 자성광물이 있었다. 식는 과정이 어떻게 돼? 오케이. N극이 이 자북극을 향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오케이.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자북극이 늘 이곳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자연은 늘 변하는 거죠. 뭐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하는데 사람도 변하고. 그래서 이 자북극도 늘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간혹가다 이 자북극이 반대 방향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어려우시죠? 반대. 바로 이 방향에 있다고 생각 가정을 해볼게요. 방향만 잡으면 되니까 여기가 자북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구는 이렇게 오랜 시간, 지구의 나이가 한 46억 년인데 쭉 오면서 계속 변해왔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역시 우리 뒤에 2강에서 배울 텐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렇게 오는데 이 위가 N극이라고 칠게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날 움직임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장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힘들어. 나 이제 거꾸로 돌래. 이렇게 반대로 돈다면 그때 어떻게 될까? 자북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자세한 건 우리가 2강에서 다룰 거예요. 대륙분포의 변화에서. 그때를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여기가 자북극이었는데 예컨대 이 자북극이 이 방향일 때가 1억 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before 1억 년. 개념 이해되시죠? 자, 그럼 1억 년 전에 태어난 암석들은, 해령에서 좀 멀리 가 있겠죠? 그죠? 해령이 나이 먹었으니까. 그 친구들은 어디를? 여기를 향한, 이 방향을. 됐습니까? 예컨대 3억 년 전이 여기였다면, 그렇지. 거긴 여기를 가리키겠죠. 근데 4억 년 전이 여기였으면 이렇게 가리키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 자, 기. 방향이 해령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데칼코마니.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이라고 불러줘요. 대칭.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증거 이외에도 진짜 우리 과학적인 증거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진짜 해령에서 멀어지면서 연령이 증가하냐? 그래. right. 토작물 두꺼워져? 그래. 됐죠, 그지? 자, 수심이 증가합니까? 그래요. 됐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든 게 바로 뭐가 되냐 하면 이 4번째가 중요한데 고지자기. 고지자기. 됐죠? 이걸 줄무늬라고 할까요? 줄무늬가.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중심에 두고 대칭성을 띠게 되는 거죠, 대칭성. 자, 이렇게 대칭성을 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해령에서 만들어진 게 양쪽으로 퍼지니까 양쪽이 대칭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인정하시죠? 오케이. 이렇게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성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실제로 조사했더니 이렇게 해령을 중심에 두고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 하나 좀 알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줄무늬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반대다 보니까 하나를 예를 들어서, 포지티브, 하나를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부르냐면, 자, 현재 방향을 우리 뭐라 하냐면, 현재. 꼭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 이 방향이었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정상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현재와 반대에 있을 때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정상기 반대니까 역전기. 자, 쫓아오시면서 필기한 거니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요. 믿어요. 그죠? 역전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방향이 무슨 기다? 정상기고 현재 자국관이 되는 거고요. 그랑 반대는 뭐가 된다? 역전기. 그러니까 해령을 중심에 두고 정상, 역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해령에서 그렇죠. 됐죠. 그죠? 멀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네 가지 증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자, 이제. 자, 그럼 해구 쪽을 좀 보니까 해구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요. 빙.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죠?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구니까 두 개의 땅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쭉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힘에 의해서 지층이 어떻게 될까? 간혹가다 끊어질 거예요. 그건 이제 판 구조론에서 좀 다룰 건데, 자,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지층이 끊어지는 폴트. 우리 단층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단층. 단층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베니 오프데라고 이름 붙여줄게요. 베니 오프데. 따라하면서 어려워요. 베니 오프데.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비스하게 썼어요. 베니 오프데. 베니 오프데. 사람이 베니 오프. 이 전자 바이올린을 만드신 분이래. 이름이 베니 오프데. 전자 바이올린인데 물론 이렇게 지구과학자지만 전자 바이올린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베니 오프데. 이 베니 오프데가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잖아요. 대륙 밑으로. 자, 이런 곳에서 뭐가 생기냐면 지층이 끊어질 때마다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지진이. 이해됐어요? 지진이.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긴 지진은 좀 얕아요. 얕은 걸 무슨 지진이라고 하냐면 천발 지진이라 그래요. 천발. 얕을 천자, 한자죠? 천발. 그 다음 점점 깊어지는 거야. 진원이. 그러면서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중발 지진.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주 깊을 때 뭐라 그럴까? 그렇지. 신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해구에서 쭉 대륙 쪽으로 오면서, 자, 진원의 깊이를 보면 분명히 깊어질 거야 라고 베니 오프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 자, 진짜로 진원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섭입하는 부분이 있구나. 진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구나. 나오는 게 있다면 들어가는 게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증거로 들게 되는 거야. 해양조 확장에서. 됐죠? 자, 이렇게 증거로 들고 이거를 쫙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로 이것들이 모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해령에서 해양지각이 생성이 됐고 해령을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퍼져서 들어가는구나 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 문제인데, 자, 선생님이 한번 심심하니까, 우리 5페이지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한 3번 문제 잠깐 풀 테니까,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가는 해령 부분의 단면의 모식도니까, 자, 혹시 교재 없으신 분 있을까봐, 이 해령 부분의 단면의 모식도를 그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림 나는 해양지각의 연령과 수심과의 관계를 나타냈대요.
들으셨나요? 제가 발음이 안 좋다고요? 죄송합니다. 뭐하고 무슨 관계? 연령과 수심과의 관계. 연령과 수심과의 관계. 그래서 연령과 수심이니까 살짝 옆으로 그래프를 빼면 됐죠, 그죠? 연령과 수심과의 관계예요. 자, 물론 잘 아시겠지만 됐죠, 그죠? 항상 우리는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면 x축과 y축이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한다고요? 됐죠, 그죠? 근데 아마 대부분 눈으로 확인하실 것 같은데요. 눈이라는 게 참 이게 뭐냐면 이게 뇌에다 기억을 잘 주면 좋겠는데 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동안에 그냥 읽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 연령, Y 수심. 무슨 관계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죠? 연령, 수심과의 관계. 자, 그랬더니 됐죠, 그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수심이 자, 보게 되니까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오케이. 요렇게 아래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거야. 아래로 갈수록. 연령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고. 그럼 연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자, 해령은 좀 얕았지만 해령에서 멀수록 깊어졌잖아요. 아래로 갈수록 깊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수심이 뭐를 알려준다? 연령을 알려준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됐죠, 그죠?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3번 문제를 했더니 자, 해령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면 1000km 떨어져 있대요.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해거리라고 할게요. 얼마? 1000km. 자, 그런데 오케이 됐지, 그지? 연령이니까 해거리는 중요한 거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자, 그런데 보게 되니까 수심이 얼마냐고 돼 있더니 이 지형이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1000km 떨어져 있고 수심이 얼마다? 4km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죠? x축에서 오케이 됐지, y축의 수심 4km를 잡으시면 되는 거죠. 너무 친절하다고요? 감사합니다. 됐죠, 그죠? 저 되게 친절해요. 꼼꼼하고. 그럼 4km를 잡으시고, 됐죠, 그죠? 그대로 X축, Y축 만나는 점을 찍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연령이 된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문제에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게 좀 연습이다 보니까요. 커렉, 인커렉으로 갔어요. 또 못 알아듣는 척 한다. 그죠? 1, 2, 3, 4, 5가 아니라 OX, 커렉, 인커렉으로 갔으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정리 다 하셔야 돼요.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커렉, 인커렉으로 갔다. 자, 그래서 X지점. 해양지각의 연령은 얼마다? 2000만 년이냐 물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수심이 얼마? 4km니까 여기가 얼마? 2000만 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만 년. 물론 이 단위는 여기 단위 써놨으니까. 됐죠? 기억은 뭐가 되는 거죠? 옳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렉이 됐다. 자, 그런데 해양파는 1년에 얼마씩 이동했냐? 평균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평균 얼마? 5cm씩 이동했습니까? 라고 니은에서 묻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됐죠? 그죠? 이렇게 해령이 움직였어. 해령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동해왔고, 자,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였다? 아까 좀 전에 했었는데 여기서 1000km가 떨어져 있었고 수심은 얼마가 됩니까? 4km가 되고 연령을 물어본 거잖아요. 연령, 그죠? 그러면 자, 요 거리, 그 다음 요 거리, 물론 어때 약간 다르죠. 이게 길겠지만 지구하고는 아주 큰 걸 다루는 거니까 그 오차는 그닥 크지 않겠죠. 그래, 또 지구하고는 사상은 무시하는 거예요. 왕무시하는 거, 무시해. 자, 쫙.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2000만 년 동안 얼마만큼을 이동해 오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오케이, 얼마? 1000km를 이동해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1000만 년은 공이 몇 개 붙죠? 너무 큰 돈이라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대학 졸업하시고, 그죠? 한 달 월급 될지 알아요. 사람 모르는 거니까. 2000만이니까 얼마? 12? 7개 붙는 거죠. 2 곱하기 10에 7제곱이 되는 거고 1000km니까 어떻게 돼요? 미터로 바꾸면 1000 곱하기 10에 3제곱 미터가 되는 건데 조심할 건 뭘 물었어요? 미터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센티미터를 물었으니까 거기다 얼마? 또 10의 제곱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그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판의 침강 속도인데 하나 별표, 침강.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린 거예요. 침강 속도. 자, 침강 속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가라앉는 속도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침강 속도. 자, 잠깐 돌아오셔가지고요. 해령에서 생긴 암석이 해령을 중심으로 멀어지죠. 그런데 퇴적물은 자꾸 쌓이게 되고 퇴적물은 점점 눌리면서 어때요? 그쵸? 좁은 공간으로 모이는 거니까 이 해양지각의 밀도가 증가할 거야. 밀도가 크다라는 건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는 게 침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죠? 그럼 밑으로 어떻게 되죠? 침강 속도가 커서 크게 가라앉으면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질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침강 속도는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 봐야 되는 거죠. 자, 요거 해령은 또 멀어지면서 처음에 얼마? 이것만큼 가라앉은 거예요. 그 다음 해령에서 멀어지면서 이것만큼 가라앉고 해령에서 멀어지면서 이것만큼 가라앉는 거. 이해되시죠? 같은 시간 동안 가라앉은 깊이를 따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의 절대값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됐죠? 그러니까 점점점 가라앉는 양이 어떻게 줄어들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
침강 속도는 뭐한다? 감소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5페이지에 4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좀 낯서실 텐데. 자, 그러면 어느 해양에서 측정한 고지작의 이상 곡선과 줄무늬를 나타내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아마 없으신 분들은 우리 사이트에 올려놨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A하고 B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해례형을 찾아라 이런 얘기죠. 문제는 고지작의 줄무늬가 있으니까 고지작의 줄무늬가 그죠? 대칭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디가 중심일까 찾는 거죠. 그래서 B가 해례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 해례형은 어떻죠? 정상기. 지금은 우리는 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반대일 때는 역정기라고 불렀다라는 거. 그럼 정상기는 어때요? 그죠? 우리는 보통 플러스라 그래요. 이 플러스가 이게 뭐라 그럴까? 그죠? 참 그러는데 우리 옳다라는 게 라이트 아닌가요? 레프트는 좀 옳지 않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정상기가 좀 뭐였다? 긍정적이다. 파지티브라니까 플러스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그럼 역정기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개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저 확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판구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판구조를 나오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요. 대륙 이동설이 있었다. 자, 드디어 우리의 인류에, 우리 선배들은 대륙이 움직인 거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멋지죠? 자, 그런데 원동력이 실패된 거죠. 원동력을 설명을 못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고지작이 화려하게 부활을 했죠? 부활하면서 대륙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드디어 자기의 내부에서 그 힘을 찾는 거예요. 저 이게 멋진 것 같아요. 자, 외부 탓하지 않고 공부 못하는 거 자기가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못한다는 말 되게 싫어해요. 못하는 게 어딨어요? 안 하신 거겠죠. 못한다는 건 자기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안 했겠지. 뭐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는 거고 저와 함께 쭉 하셔서 그죠? 전부 다 대박 나셔야죠. 자, 이제 멘틀 대류설인데 요거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 뭐가 없다고요? 돈이? 장난하지 말고요. 기술이 없었잖아요. 기술이 없어 이제 문제가 있다가 자, 이 멘틀 대류설을 그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서 이게 좀 보완이 되면서 해저 확장설이 된 거예요. 자, 진짜 여러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이고, 미안하다, 이거 2분의 VT, 이걸 뺄게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묶이면서 바로 어떤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이, 자, 이게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거다. 늘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듯이, 이런 대륙들도 만나고 헤어지는 거죠.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멘틀 대류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 개의 지각 변동이 생긴다는 판구조론이 70년대 이제 정립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의 두 번째 시간까지 저와 함께 정리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은 저희가 뭐로 만날까요? 그렇죠. 판구조론은 어떤 이론인가? 이걸로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으셨죠?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